그러나 이번 한자님 8번 출구는 미묘하게 앞에서 말한 두 가지와 벗어나게 됩니다. 그날 본 미드나잇 패션 중에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자면 이 아저씨는 헤매는 남자의 멀티버스 속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8번 출구입니다. 어디서?ここから出てない。 8번 출구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기대작입니다. 동명의 게임이 원작인 영화인데요. 사실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일런트 힐이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있습니다. 혹은 실사화로만 따지자면 마인크래프트나 슈퍼마리오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게임의 스토리가 미쳤을 때 그러니까 그 설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영화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게임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많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한자님 8번 출구는 미묘하게 앞에서 말한 두 가지와 벗어나게 됩니다. 8번 출구는 사실 딱히 스토리가 있지는 않은 그런 게임이거든요. 하피 플레이 타임처럼 캐릭터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행동을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떤 세계관이 펼쳐져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상현상 감지라는 장르를 더 발전시킨 형태입니다. 이상현상 감지라는 게임은 내가 마치 CCTV를 보면서 장면을 외우고 틀린 그림을 찾는 것처럼 하는 게 게임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화장실, 다이닝룸 이렇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이상현상을 감지하고 보고해서 이상현상을 없애고 몇 개를 없앴는지 잘 발견했는지가 목표였다면, 8번 출구는 이상현상 감지에다가 같은 공간의 반복이라는 이런 루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CCTV로 관찰했던 것과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직접 움직여가면서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같은 공간을 다시 루프해가면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였고, 그 결과 8번 출구는 엄청난 인기를 끈 인디게임이 되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이 8번 출구 다음에는 8번 출구와 같은 느낌의 게임이 많이 출시가 되었었죠. 물론 저는 게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에 관해선 전문성 따위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8번 출구는 유명한 게임이지만 스토리가 없고 아주 인기가 많은 캐릭터도 없습니다. 그런 게임을 원작으로 영화로 만든 도전적인 시도를 한 감독은 카와무라 겐키인데요. 이 감독은 날씨의 아이나 너의 이름은 같은 서정적인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드나잇 패션으로 이 영화를 첫 번째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본 미드나잇 패션 중에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고 독창적인 설정만 있는 땅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에 높게 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한 잔 말아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8번 출구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자는 특이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헤매는 남자, 아저씨, 아이 이런 식으로 챕터를 나눠가면서 조금씩 겹치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헤매는 남자입니다. 헤매는 남자는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루프에 빠졌습니다. 이 헤매는 남자는 사실상 이 영화의 메인 인물으로서 영화 전개에 있어서
통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남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여자친구와 자기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인 것입니다. 사실 남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여자친구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향후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지도 아무것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약간 우유부단하게 보이면서 회피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다름 아닌 그가 피할 수 없는 루프물에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남자는 아래 4가지를 꼭 지켜야만 하는데, 첫 번째, 단 하나의 이상 형상도 놓치지 말 것. 두 번째, 이상 형상이 있다면 발견 즉시 되돌아갈 것. 세 번째, 이상 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 네 번째, 반드시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원래 0으로 표시되어 있다가 번호가 1, 2, 3, 4, 5, 6, 7, 8이 되고 이 번호가 변하면서 8번이 되었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그 인디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헤매는 남자를 통해 이 영화는 전반적인 규칙을 설명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예고편에서 봤던 그 기괴한 아저씨, 나를 계속 주시하면서 오는 그 포스터 등이 나오면서 오싹함과 불쾌한 그런 스릴러를 줍니다. 차근차근 해내는 것 같은 남자는 8번에 가까워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던 이상 형상들이 이제는 심리적으로 내가 외면했던 그런 부분들로 오게 된 것이죠. 앞에서 이 남자는 여자친구와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루프는 이것을 건드리면서 남자에게 좌절을 줍니다. 그리곤 헤매는 남자가 끝나고 아저씨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때까지 관객은 NPC 정도로만 알고 넘어갔던 그 아저씨 혹은 게임을 알아서 저거 그냥 나오는 아저씨네 라고 소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라는 챕터가 나오면서 약간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섹션별로 인물을 나눌 것 같았는데 저 아저씨가 나오는 것은 솔직히 좀 신선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보자면 이 아저씨는 헤매는 남자의 멀티버스 속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을 보러 간다는 말, 뭔가 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듯한 발언, 아이를 잘 챙기는 모습 등 헤매는 남자가 여자친구와 아이에게 최소한의 것만 선택하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족을 찾는 그런 헤매는 남자의 경우의 수로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아이와 힘을 합쳐서 거의 나갈 뻔하지만 결국 유혹을 버티지 못하고 아이를 뿌리치고 혼자서 환각 속 출구로 나가면서 이 8번 출구 루프의 종속이 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아이입니다. 사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봤을 때 저 아이가 헤매는 남자의 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루프물에 앞선 두 사람, 그러니까 헤매는 남자랑 아저씨보다 일찍 들어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생도 만나고 아저씨도 만나고 헤매는 남자도 만났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빠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험하는 셈일 수도 있겠네요. 헤매는 남자는 절망에 빠졌지만 아이와 만나고 나서 이상 형상을 하나하나 찾고 레벨을 올려가면서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저씨와의 차이점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먼저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헤매는 남자가 그 루프를 나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8번 출구는 스릴러 공포로 시작했다가 헤매는 남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루프의 의미를 더하고 마지막에는 가족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이며 헤매는 남자의 심리 각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루프물에 대한 공포와 스릴러, 무슨 불쾌감, 크리피함을 기대했던 관객은 이야기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으나 저는 스토리가 없는 인디 호러 게임에서 이 정도까지 중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8번 출구는 헤매는 남자가 결국에는 중심이 되어서 그의 내면의 각성을 이뤄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각성이란 자신의 여자친구와 아이로 대변되는 책임지는 삶입니다. 요즘 일본의 청년 세대는 낮은 취업률과 적당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이어나가는 세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요즘이 아니라 꽤 됐어요. 그만큼 일본 청년 세대의 주도적인 삶이 아닌 뭔가 포기해버린 이런 풍조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헤매는 남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헤매는 남자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피하는 쪽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가 루프물에 빠져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마주하며 극복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게임을 영화화한다 라는 것보다는 게임과 영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도전은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95분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원작의 특수성을 따져본다면 이것도 꽤 길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감독인 카우무라 겐키는 앞에서 말했듯이 게임과 영화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게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선택한 것이 루프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특정되는 시대상에 은유를 하며 거기에서 좁혀 들어가 한 사람의 각성으로 끝냄으로써 게임과 영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극장에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하는 8번 출구에 대한 한 줄 평은 줄거리도 없는 게임을 이 정도까지 만들었으면 인정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할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요즘은 주인장이 구독자 수 보는 거랑 대댓글 다는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제가 약간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가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로 올라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